자,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알고리즘은 4개의 기업이 같이 합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와이콘즈, 또 하나는 한국 데이터공인인증, 올포인트, 한국 이텔레 이렇게 4개 기업이 같이 하는 거를 포인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 포인트는 해마다 버려지거나 못 받아가는 포인트가 하기 10조 원이 넘고 잠자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달해요. 그래서 얼마 2주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잠자는 포인트 수십조 원을 기업 화폐랑 연동해가지고 이거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뭐냐? 잠자는 수십조 원의 포인트가 있고 버려지고 있는 포인트가 매년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우리 멤버들끼리 분배하는 거를 포인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포인트를 모으면 뭐를 해요? 현금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통합 포인트를 만들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받은 10만 포인트를 가지고 기름 옆에도 쓰고 빵집에서 받은 포인트를 가지고 편의점에 갈 수 있는 이런 통합 마일리지, 통합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처럼 소비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가끔은 현금이 필요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출금해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초창기에는 이게 한 달에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밖에는 출금이 안 되는데 15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일주일에 1억에서 3억 정도가 전체 출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약 10억 가까운 돈을 쓸 거 다 쓰고 출금하는 돈이 10억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순이익이 10억이 남으려면 매출액이 얼마여야 됩니까? 100억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15개월 만에 도달한 거점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5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찾아 쓰는 게 약 10억 정도 월 된다면 다시 15개월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100억으로 넘어가고 다시 1000억으로 넘어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스타팅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공감하시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기도 하고 또 이걸로 돈을 찾아 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근데 요즘에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봤자 이익이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사실은 오히려 내가 놓은 돈의 가치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렇다고 이거를 부동산에 잘못 사거나 이러면 집값도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예, 내가 사는 집이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거 사놓기만 하면 2배, 3배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주식에다 묻으려고 그랬더니 주식이 영끌을 해가지고 올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네. 대박이 다 터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난 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을 1억어치 사면 레버리지를 거의 100% 주잖아요. 그러면 2억어치 주식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내려갈 때는 2배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원금이 홀랑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를 모아서 자산을 만들었는데 이 자산의 가치가 지금 투자해놨던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능가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을 만드는 방법으로 11만 원짜리 뭐를 해요? 공동점주를 참여하도록. 공동점주는 수량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데 공동점주에 참여하면 첫 번째 권리증을 주죠. 네. 인기 권리증을 NFT화해서 이 원금을 가지고 나중에 같이 내가 건물 하나 샀으면
건물에 대한 권리증이 있고 이 권리증을 토대로 매각도 하고 대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미래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코드를 주죠. 코드를 5개 주는데 이벤트 기간이라 구매자한테 5개를 더 줘서 코드가 10개가 납니다. 그러면 24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들어오는 코드가 10개가 왔으니까 24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코드 10개면 24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다시 리턴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11만 원만 넘어가면 일단 나는 원금이 살아있고 11만 원이 다시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 구매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동 구매액의 30%를 n분의 1로 배당받게 되는데 이거는 포인트 존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 존에서 생기는 공동 구매를 매출액의 30% 정도가 이익금으로 작용되고 거기에 30%가 배당으로 나가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캐치프레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상의 50% 가격에 구매한다. 이렇게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아파트 단지에 포인트 존을 하나씩 넣어서 거기서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공동구매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공동구매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마트나 이런 그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됐죠. 그래서 쿠팡이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간 이유가 편리하고 싸고 반품을 잘해주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온라인으로 넘어오니까 좋기는 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택배가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죠. 그래서 택배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갖추느냐는 전쟁터에 돌입이 돼가지고 처음에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바로 벤치마킹해서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때리면서 쿠팡이 저렇게 증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쿠팡이 매출액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약 50조 원 넘는 이런 매출을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에인가? 올 초였죠. 그 3천만 명 DB 노출되는 바람에 팔판 을 탈출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시 매출이 다시 끌어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쿠팡이 요번에 적자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거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관계로 50조를 팔면 뭐합니까?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온라인 시장이 증폭을 했는데 그러면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고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거를 우리는 픽업존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물건을 온라인으로 아무 데서나 구매를 하고 집 밑에 상가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걸 픽업존이라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볼포존, 볼포존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시는데 쿠팡의 반값 정도로 사게 하고 산 거를 가지고 밑에 물건을 찾아가기 때문에 택배비가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택배비 없이 쿠팡의 반값으로 구매할 수만 있다면 훨씬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이거의 수익의 30%를 n분의 1로 배당받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한 달에 10,000원까지만 올라가면 10만 원에 10,000원이면 월 10% 이상의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원금도 살아있고 또 원금이 한쪽에서는 돌아오고 있고 수익률이 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 코드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머지 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역권을 주죠.
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100평에 대한 지역권을 줘서 땅에서 나오는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수익의 일부가 지주한테 들어가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프로그램을 짭니다. 여섯 번째, 마이콘즈 주식을 왜 줄여요? 연주. 이거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콘즈의 주식의 총수가 2,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줘야 되는 주식이 3천만 주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50%는 주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주식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8월 말까지만 일단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6가지의 자산이 우상향을 시작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순댓국을 먹거나 시립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데서 이용해서 그동안은 버려지거나 안 받아가던 포인트를 가져다가 자산으로 만들었더니 이 자산이 6개가 동시에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포인트를 모아서 공동정주에 참여하고 그 포인트를 모아서 공동정주에 참여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정책. 그래서 티머니 회원을 무료로 가입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건강이나 이런 거를 평생 무료로 관리받고 그러면서 포인트를 이제 티머니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소비를 하면 포인트가 모아지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소비와 출금과 자산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11만 원짜리 공동정기에 참여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1개, 2개, 10개, 20개 만들어서 이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 금액도 커지고 주식의 숫자도 올라가고 호주 배당까지 들어오도록 프로그램을 짜있기 때문에 뿌리 계산기를 때려도 11만 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핵심.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리스크 관리가 제일 1번이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이 금액이 원금이 날아갈 소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수익률이 따라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속성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3가지를 항상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리스크 어쩌면 문이 닫힐지도 몰라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닫히죠. 네. 그런 데는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걸로 많이 해봤죠? 네. 배짱도 좋아. 처음에는 100만 원만 넣어야지 이랬더니 수익률이 잘 나와. 그래서 요번에는 한 200만 원 넣어야지. 그랬더니 더 잘 나오네. 500 넣고 1000 넣고 그러다가 이거 승부 봐야 되겠는데 이제 다 긁어다가 다 넣고 나만 넣어? 우리 집안 식구들까지 다 갖다 넣어놓고 어느 날 예. 그죠? 네. 전산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면서 전산 다쳤다. 그죠? 다쳤죠? 경험해보셨죠? 네. 그런 거는 하면 갈 때야. 벼랑 끝을 쳐다보고 달리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누구네 어떤 기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욕먹으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트레이딩 있잖아요. 그 주식 선물 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해서 그 1위를 한 기업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걸 했더니 90, 다른 거는 95번에 한 번씩 실패를. 성공을 95번을 하면 그 다음에 한 번 실패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는 97에서 99% 성공. 엄청나게 높잖아요. 저한테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100%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99번 잘하다가 한 번 엎어졌는데 이 엎어진 게 나머지 그동안 벌었던 거를 싹 네?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같이 했다. 이거 죽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위험해. 여담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회원은 회원 가입하고 포인트를 모으거나 충전해서 소비도 하고 출금도 하고 자산을 만든다. 자산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11만 원짜리 공동점주에 참여해서 수량을 자꾸 늘려나간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걸 사야 돼? 그렇잖아요. 내부 정보를 빼돌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무조건 따라간다. 가장 쉽죠? 네. 지금 포트폴리오 열심히 짜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공동 코드 배당을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공동 코드 배당은 배달의 민족에서 그 지역권을 갖는 거랑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지회장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40개 업체 정도가 초창기에 스타팅을 걸 때 합류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합류했어요? 안 했어요.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사람들만 합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1년에서 2년 고생을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본격화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가맹점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매출액의 0.5%를 가져가는데 이게 작은 데는 1억에서 5억, 많은 데는 5억에서 20억까지 가져갑니다. 한 달. 기가 막히죠? 네. 근데 배달의 민족은 뭐 하는데요?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배달업을 전문하는 업체는 80만 개 정도가 되고 배달의 민족에 가입했는 게 40만 개에서 50만 개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화일을 치는 겁니다. 근데 팀원이는 전업종이죠. 네. 가게가 몇 개요? 600만 개가 넘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옷가게에서부터 미용실부터 피부샵서부터 모든 게 전업종이 다 들어오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0.5%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공동 코드로 배당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4, 5번, 6번을 합쳐도 나중에 얘를 따라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1만 원짜리 공동점주에 참여해서 6가지의 자산을 확보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 편안하게 진행하셔도 좋겠다. 그렇다고 빚내서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포인트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쉬워요. 어려울 건 없어. 포인트 모아서 공동점주 참여. 포인트 모아서 공동점주 참여. 이거를 반복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게 답이 나왔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NFT 슈퍼바이저.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한 건지. NFT 슈퍼바이저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는 이사급이잖아요. 그래서 총판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면 측정 장비를 하나씩 구매하겠죠. 네. 상조 2장을 들거나 250만 원을 해서 이거를 하나씩 구매한 사람들을 우리는 NFT 슈퍼바이저다. 이렇게. 이 NFT는 배당을 권리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코드 하나를 더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슈퍼바이저는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일반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죠? 네. 무료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무료로 회원가입을 시키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건강을 측정해주는 거예요. 측정해주면 100% 회원가입이 되죠. 네.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봐야 되니까 보려면 회원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측정해주고 회원가입시키고 측정하고 회원가입시키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회원이 오면 6명을 소개시키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코드 하나의 값이 24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죠. 그래서 아무도 소개 안 한 사람 2명, 4명, 6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코드 하나의 값이 최대치까지 가는데 필요한 추천의 숫자가 6명이니까 한 명이 오면 6명을 소개할 것이라는 전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코드 하나 값이 얼마라고요? 네. 우리 지금 대구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홍은자 씨 거를 내가 들여다봤더니 5만 3천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한 개 맨 첫 번째 코드가 39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코드 하나. 아직 400만 원이 안 찬 거예요. 하나. 지금 한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6명씩 증폭하기 시작하잖아요. 6명은 다시 6명씩 하니까 6, 36, 216, 1296, 7776 이렇게 증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자동 증폭 장치다. 물론 이빨이 빠지는 데가 있겠죠. 회원가입을 시켜놨더니 듣지도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모든 걸 100% 대신 6명을 넘기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7, 10명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1000명을 만드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슈퍼바이저 한 사람 밑으로 일반 회원의 숫자가 1000명만 넘어가주면 이 사람은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명 중에 100명만 건강기능식품 조제를 누르면 저희가 이거를 작년 초에 뉴질랜드에 있는 공장하고 조제 비즈니스를 짜가지고 스타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건강을 측정한 사람들의 80에서 90%가 조제를 구매하고 구매한 사람들의 80에서 90%가 재구매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100명이 구매를 하면 구매자는 코드가 3개 생기죠. 조제는 2개로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인도 2개 생기죠. 가맹점도 2개 생기죠. 슈퍼바이저도 2개 생기죠. 근데 슈퍼바이저한테는 코드가 몇 개 생긴다고? 4개가 생기고 2만 포인트. 요거를 10,000포인트였는데 여기서 하나 줄이고 회사에서 이거 빼서 10,000원을 더 올렸어요. 2만 원으로. 그러면 100명이면 200만 원의 코드가 4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실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장도 하나씩 먹었어. 100명이. 그러면 200만 원의 코드가 600개가. 이 사람이 통신도 했어. 그러면 100만 원의 코드가 600개. 그래서 1200개 코드랑 500만 원이 만들어져. 기본 베이스에 깔립니다. 한 명을 잘 길러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를 2명, 3명, 4명 이렇게 늘려나가면 곱하기가 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정하면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슈퍼바이저가 일반 회원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한 300에서 500 정도의 기본 페이가 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두 번째, 매장 가맹점을 소개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갖죠. 매장 가맹점에서도 회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폭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구매자가 코드가 두 개 생기면 추천인이 두 개 생기죠. 네. 가맹점이니까 매장 가맹점은 코드가 두 개 생기죠. 슈퍼바이저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두 개 생겨요. 그죠? 근데 2만 원은 어디로 갈까? 2만 원은 슈퍼바이저한테. 그래서 100명이 똑같이 구매를 했다는 전제가 되면 500만 원의 코드가 생기도록 매장 가맹점을 하나 잘 관리하면 내가 기본 페이 50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이냐에 대한 게임에 들어가요. 그럼 매장 가맹점을 2개, 3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가 한다? 슈퍼바이저한테 모든 거를 비즈니스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일반 회원과 매장 가맹점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수의 우리 장우영 사장님이 2,000개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경로당 50개를 방문하면서 측정을 해주고 회원 관리를 해가면서 2,000명까지는 조제를 먹일 자신이 있어요. 2,000명이면 4천만 원의 코드가 얼마예요? 248. 그죠? 8천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즈니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회원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얼마나 집중도 있게 가느냐. 그래서 매장을 몇 개에다가 측정 장비를 놔주고 그 사람들이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고 어디까지 구매를 유도하게 하느냐가 비즈니스 핵심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아까처럼 연쇄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화장품 코너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마트로 입점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마트에 1,000개 마트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어제가 시작이 되면 딱 때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마트에 들어가는 팀, 연세점에 들어가는 팀, 또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팀 이렇게 해서 각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무료로 측정을 해주고 회원가입을 시키면서 조제를 유도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계속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반과 매장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올포존. 포인트 존을 만들어 가자. 포인트 존은 처음에 얘기했던 픽업 존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픽업 존은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픽업 존을 기반으로 플러스 티모니 프로젝트가 따라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슈퍼바이저가 올포존을 하나 하려면 영주 신청을 하라고 그러죠. 네. 영주 신청을 하는 데는 55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면 100개짜리 땅 100개가 주어지죠. 네. 영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공동점주에 참여를 하면 그러면 구매자한테 주는 혜택은 요 6가지에다가 7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모권 11장을 주죠. 네. 이걸 얘기 안 했더니 이것까지 얘기해달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요 혜택을 누군가가 받기 위해서 공동점주에 참여를 하면 영주 신청을 하면 점주 아이디가 하나, 패스워드가 하나 아이디가 하나 만들어지고 공동 코드 아이디가 하나 만들어지고 두 개가 자동으로 착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올포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영주 신청함과 동시에 온라인 올포존이 착 만들어지고 나면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구매자는 이 혜택 중에 코드 10개가 들어가죠. 네. 그럼 점주인 올포존에도 코드가 5개 들어가고 추천인한테도 5개가 올포존에도 5개 가고 영주한테도 5개 그 다음에 공동 코드에도 5개가 자, 그런데 이제 영주한테는
코드 5개랑 2만 포인트가 가죠. 네. 그래서 100개가 나가면 200만 원에 코드 500개가 생깁니다. 200개가 나가면 400만 원에 코드가 1000개 생깁니다. 그래서 포인트존 1000개, 영주 1000개, 공동코드 1000개를 만들어 놓고 올포존 오프라인 매장이 스타팅을 벌리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포존을 오픈해놓은 오프라인 매장은 단독 매장이 있고 샵인샵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이제 교회라든가 카페 이런 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 매장은 뭐예요? 내 가게를 하나 갖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봤을 때는 단독 매장은 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하나 차려놓으면 아무래도 매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발이 묶여버려요. 발이 묶이면 나머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2가지. 매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제품에 매몰되지 않는 거. 네,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좋은 제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면 죽은 놈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 꽂히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더 싼 가격에 더 큰 기업이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지겠죠. 경쟁력에서 지는 순간부터 이게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통은 몸집이 가볍고 자유로워야 돼. A 거를 받다 팔다가 A께 경쟁력이 떨어지면 B 거를 팔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거면 누구나 사나 이거를 팔아야 돼.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슈퍼바이저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제품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매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자유로우면서 사업을 광범위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샵인샵이 적격이에요. 매장에 주인이 있고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을 시키면 좋겠는데 말을 들어먹어요? 지잘나서 가게 차렸는데 그죠? 네. 뭔 얘기만 하면 딴소리를 해. 그렇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이제 옛날에 에너지 사업을 할 때 시골에 어르신네들이 농수산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순박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순박해. 네? 받아서 쓰던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지원 사업 나온다면 나한테 당연히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뭘 부담해서 한다는 생각을 순박하지 않아. 네. 만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근데 가게를 차려서 몇 년 동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엄청 똑똑해.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보고. 그죠? 네. 그래서 샵인샵을 하나 차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공간은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단지 내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지 내 상가를 잘 나가는데 단지 내 상가나 구매하려면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엄청 세고 어쨌든 많이 나가요. 근데 이거는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충분히 있는 그 경로당의 숫자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 개라고요? 6만 8천 개. 7만 개 가까운 숫자가 경로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로당에는 회사가 재원하는 건 이거예요. 경로당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해라. 보존의 장소. 그러면 저희들이 냉동고 하나, 냉장고 하나, 진열장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건강 측정기, 청각 측정기 이런 거를 무료로 깔고 거기서 건강도 무료로 측정하고
청각도 무료로 측정하고 케어도 무료로 하고 헬스케어 장비도 하나씩 넣어줘서 건강관리까지를 다 무료로 해요. 예, 그런데 용돈도 드리 어떻게 드리냐? 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에 와서 회원가입을 시작. 경로당에 왜 와요? 건강을 측정해라 와라 이러고 방송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A동, 화요일 날은 B동, 토요일 날은 C동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로 건강을 측정해 드리니 오셔서 건강 측정하세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이분들을 토대로 다시 다른 사람을 회원가입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확장해 놓은 아파트 주민들이 회원가입이 되면 이분들을 토대로 뭘 해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쿠팡가 50% 할인가로 칩니다. 그러면 쿠팡에서 사요, 여기서 사요? 급한 거는 쿠팡에서 사겠지. 그렇지만 급하지 않은 거는 여기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서 물건을 찾으러 어디로 와요? 경로당으로 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는 그동안은 정말 강산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활기가 생기죠. 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좋은 사람 많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맛있는 떡을 한 상자 샀어. 그럼 두 상자 사가지고 한 상자는 선물하고 한 상자는 내가 집에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로당에 선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아 경로당이 굉장히 활력이 되겠네. 두 번째는 건강도 관리해줬는데 제품도 들어오고 젊은 사람도 입혀.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에 일정한 수익에 포인트 존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포인트 존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가 일부는 근무자한테 주고 일부는 경로당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당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뽑냐? 분야회장을 만나시면 돼요. 분야회장을 만나서 우리 경로당에 근무할 사람을 한 명 추천해줘라 그러면 본인이 하든지 본인 아는 지인 중에 쫄방쫄방한 사람을 한 명 정도 소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한두 명 소개받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근무를 시키면 슈퍼바이저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로당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회원가입이 늘고 공부가 시작이 되고 공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회원이 공동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도 가고 그죠? 네. 주유소도 가고 빵도 쓰고 그 수익의 일부가 올라와요? 경로당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소비가 어르신들의 행복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한노인에다 제안했고 이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 그러면 이게 사회사업처럼 만들어집니다. 최고였죠. 예. 근데다가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려고 하는 거는 지자체나 대한노인한테 제안하는 건 뭐냐? 자 그러면 공부를 했어. 근데 나는 부부 맞벌이 부부라 물건을 찾으러 경로당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달을 누르는 거예요. 배달을 누르면 볼포존에서 택배비 1,000원을 부담하고 시나 대한노인에서 1,000원을 부담해서 2,000원을 어르신들한테 용돈으로 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보시죠. 그러면 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르신들의 용돈 주기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와, 좋아. 그러면 시에서도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고 네. 저희도 공적인 업무에 가깝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로당 프로젝트가 아마 성공 모델을 만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걸리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만들어서 촉촉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맞는 아파트 단지를 섭외해 놨으면 내가 단지 들어갈 만한 데가 없으면 제가 명단을 주라 그랬죠. 네.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 대한노인에 들어가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든지 섭외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시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짭니다. 자 그러면 경로당을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포존의 경로당 홈페이지는 올포존의 홈페이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로 만들어집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가 나오고
아파트 소식이 나오고 공지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포존에 QR을 찍고 회원가입한 사람은 로그인을 하면 티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볼포존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볼포존에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가 떠버리기 때문에 볼포존이 바닥에서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공동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A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 B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거를 교회에서도 응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A 교회 홈페이지, B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교회 사진이 메일에 들어가고 목사님 설교 내용들이 올라가고 교회 소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주변에 가맹점들이 떠서 그 가맹점에서 소비하는 게 교회의 재정으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한 개 가지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따라가기는 하지만 이게 전산만 받쳐주면 이거보다 더 환상적인 모델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달만 어디 가서 놀다 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이 생길 정도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병희 교수님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중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못 따라오신 분들이 실무 교육을 계속 따라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만약에 못 들었으면 녹화한 걸 받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원이는 포인트 알고리즘을 전제로 포인트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버려지거나 안 받아가는 포인트를 가져다가 분배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전 세계를 완성으로 하는 걸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완성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윤곽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제가 스타팅이 되면 저희들이 벌크로 식품이랑 조제 장비까지를 해외에다 넣어줘서 거기서 조제해서 거기서 각 나라별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준비를 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팅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에 수익의 일부가 여러분들 NFT 슈퍼바이저나 이사님들한테 배당이 진행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한 이 티버니가 여러분들의 미래 자산을 일궈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휴가 때 휴가 안 가시고 여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티머니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